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20대 타이완 유학생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에 치인 타이완 출신 유학생은 28살 정일인 씨.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일인의 친구들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한국 유학생활을 한 정일인 씨가 평소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김 씨에게 검찰이 지난달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정 씨 유족들과 친구들은 충분한 죗값이 아니라면서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달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법정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또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김 씨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숨지고 해외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시력 교정용 렌즈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를 못 봤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서 눈의 건강과 시력이 안 좋으면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술까지 마셨다면서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를 했네요. 네, 음주운전 그 자체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사연을 계기로 해서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법정형이 나왔다는 사실, 법원이 앞으로 하나의 기준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이들이 중학생이어서 한참 예민할 때라 고민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위장이혼을 들키면 안 된다고 가끔씩만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무렵 남편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월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한두 번 왔지만 저는 시댁 행사와 명절도 다 참석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모두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사업장 하나를 더 낼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최근 남편이 더는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동안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양육비를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또 남편은 5년 전 이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으니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난 거라고 합니다. 위장이혼은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되돌릴 수 없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소위 말하는 위장이혼, 가장이혼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 주신 분처럼 사업하다가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사업이 네. 막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단 우리 좀 이혼해놓고 좀 안정되면 다시 혼인신고하자 뭐 이런 예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의 사업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남편이 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믿고 또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욕심에 사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이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하고 또 아내는 또 역할을 다 했어요. 이걸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진심은 아니었죠. 네. 진정한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을 한 경우인데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은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이혼이 무효하다 아니면 이혼이 없던 걸로 되돌이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장 이혼도 이혼으로 본다. 이게 지금 확립된 법원의 태도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5년이란 세월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걸 전제로 해서 남편 말대로 지금 재산 분할을 할 수 없을까요? 이혼을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네. 법에서 2년 안에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도가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네. 이혼으로부터 2년. 2년. 그래서 이제 아마 사연에서는 이제 이혼하고 5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이걸 알고 부인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 네. 또 하나의 희망이 있군요. 네.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사연 주신 분은 5년 동안 남편이 뭐 매일은 집에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월말 부부처럼 생활하셨고요. 남편이 또 생활비도 보내오고 나는 이제 시댁 명절 경조사 챙기고 며느리 도리를 다 해왔다. 애들 키우면서 남편 집에 오면 밥도 해줬을 거고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형식상으로는 이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혼 부부로 지내온 게 아닌가. 아, 네. 네, 그걸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까지는 유효인데 그럼 그 다음 날부터 5년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이게 사실혼은 이제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만 안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처럼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뭐 첫 번째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남들이 다 봤을 때도 이제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네네. 가족끼리 서로 다 양가 가족끼리 교류도 하고 경조사나 명절도 챙기고 네. 생활비도 다 분담을 하고 서로 이제 호칭 자체도 이제 배우자에게 하는 호칭을 사용을 네네. 하고 실제로 동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법률혼과 다름없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동거라든지 뭐 부첩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사실혼 관계도 아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애인 사이에서 그 집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러는데 서로 이제 호칭은 뭐 자기야 정도 부른다. 이런 경우에 사실혼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간헐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 정도. 이런 부분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아마 간헐적인 정교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양 당사자 모두 이거는 혼인관계다. 아, 서로가 정말로 혼인의 네, 의사로 혼인의 그렇게 해야 의사에 한다.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보이는 외관,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은 부부다. 네. 가족들이 봤을 때도 부부다라고 하는 외관, 객관적인 상황을 갖춰야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남편이 일단 나 생활비 못 주겠다. 더 이상은 이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는 5년 전에 파탄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앞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아, 그 자체로 이제 사실혼은 이제 파기가 되는군요. 해소가 되는군요. 이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한쪽에서 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혼 관계도 혼인과 이제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 전에 형식상 이혼할 때 그때 우리 재산분할 하지 않았는데 그건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2년은 지났지만 이미 그 당시에 법률혼 다음에 사실혼이 이어져 왔고 5년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전의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처음부터 이제 혼인 기간에서부터 지금 사실혼 기간을 합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연장성산에서 보고 전체 네네. 혼인 기간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네. 남편은 예. 뭐 5년 전에 그 재산분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명백한 입증이나 주장이 없다면 전체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미 이제 아내에게 간 집과 그다음에 5년 이후에 지금 남편이 보니까 또 사업체를 하나 더 할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전체로 다 모아서 재산 분할을 해서 이 기간에 비례해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으로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생이었고 그 이후로 5년이니까 이 경우에는 몇 % 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혼인 기간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은 아닐 거고요. 적어도 40% 이상 50% 가까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장 이혼, 가장 이혼과 관련해서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상담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소연해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때 이제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내지는 그때 그럴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이익을 좀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 그 이후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혼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교훈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부활의 비밀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